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매주 어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3.62% 상승, 애플이 1%대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현재 관련해서 시황글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들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EU의 반독점 판결에서 구글이 패소를 했습니다. EU가 2015년에 구글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관련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했으며, 이에 EU는 무려 4.12빌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5.8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구글의 분기 매출 중 6에서 7%에 달하는 금액이라 영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EU 일반 법원에서의 판결이고, 구글이 EU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기에 아직 완결난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글의 이제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구글은 0.53% 상승한 105.87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반면에 이제 미국의 부동산 수요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예견된 일이었는데,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느덧 6%를 넘어서면서 모기지 수요가 29%나 감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일들과 즉 금리 급등, 자산시장의 붕괴가 같이 일어나며 미국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나온 뉴스인데, 1% 노무라 증권이 지금 현재 1%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1%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0.75%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금 현재 사람들도 0.75%의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예정대로 0.75% 금리 인상을 한다면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울트라 스텝 노무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1%의 금리 인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증시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와 월가의 채권왕으로 불리는 건들락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제대로 불러올 수 있다며, 연준이 금리를 좀 더 천천히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6월까지만 해도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자고 말했던 건들락이 갑자기 태도를 지금 바꾼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PPI 지수 어제 발표가 되었으며, 생산자 물가 지수 지금 우선 전년비 기준에서 8.7%로 예측치보다 0.1% 낮아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예측치가 7.1%였는데 7.3%로 코어 PPI가 전년비 7.3%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이제 CPI 결과에 따라서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PPI는 별로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현재 보시면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테슬라는 이전 사례를 보면 한 달 전부터 천천히 오르기 시작해서 실적 발표 때까지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테슬라 주가의 방어력도 좋은 모습이고, 당장 지금 현재 QQQ와 SPY 모두 200일선부터 50일선까지 깨고 내려간 상황에서 지금 현재 테슬라는 이런 이평선들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현재 지금 보시면 21선 보다 4.26% 위에, 그리고 51선보다 9.1% 위에, 200일선보다 2.74%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빠져도 크게 빠지지 않고 주가의 방어력이 강해진 모습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이제 종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26.97%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하락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른 빅테크 기업보다는 높은 상태. 현재 PE 레이시오 보면 105배, 포워드 PE가 다시 50.06배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빠져도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방어력까지 강해진 모습입니다. 현재 애플은 지금 현재 보시면 애플도 이제 앞으로 방어력이 강한 기업 중 하나인데 앞으로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제 테슬라와 달리 이제 21선, 51선, 200일선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아이폰 14 수요, 강한 수요로 인해서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200일선도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애플과 테슬라가 잘 지켜준다면
지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다우는 0.1% 상승한 41,135포인트, 나스닥은 0.74% 상승한 11,719포인트, S&P 500은 0.34% 상승한 3,946포인트로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제 3,900포인트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뭐 2년물 국채금리 3.79%로 3.8%대로 거의 올라온 모습, 이런 상황에서도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들이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0.32%라고 하면서 0.4%, 0.412%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WTI는 소폭 상승했으며 1.76% 상승한 88.85불, 거의 90불에 근접한 상황에서 이 90불이 이제 넘는지 아니면 넘지 않고 다시 내려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천연가스가 다시 폭등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10.03% 폭등하면서 9.12. 천연가스 폭등과 관련해서 이 보일 ETF, BYL ETF가 15.57%로 급등한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달러 인덱스는 109. 지금 현재 38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을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바이든이 미국 전기차 충전자금 9억 달러를 승인 발표했습니다. 이는 애당초 계획보다 5개년 5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중 우선 18% 정도를 먼저 승인한 것인데 충분히 전기차 충전소 산업을 더 빠르게 지금 현재 발전시킬 수 있는 이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소 하면 첫 번째로 1위 기업인 차지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블링크 차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충전소 기업보다는 여전히 테슬라를 선호를 한다. 이 테슬라가 어차피 충전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를 사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제 이제 특징주로 보면 이제 스타벅스가 5%대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볼린저밴드 상단도 뚫고 올라간 모습, 그리고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21선, 51선, 200일선 위에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위치한 모습입니다. 스타벅스는 21선보다 이제 7.28%, 51선과의 거리는 9.99%, 200일선과의 거리는 4.54%로 현재 200일선만 봤을 때는 테슬라보다 좀 더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스타벅스가 투자자의 날 이벤트를 개최를 해서 여기서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앞으로의 매출, 이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두 번째로는 앞으로 2-3년간 15에서 20%의 높은 EPS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재개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앞으로 3년간 중국 매장 수는 50% 증대 계획이며 총 매장 목표 9,000개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스타벅스 재창조 계획과 함께 회사의 미래 전망이 기존보다 좋아지며 오히려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QQQ를 보면 지금 0.79% 상승한 이제 296.03불에 위치하고 있으며 RSI가 41.56, 지금 CCI가 마이너스 86.51의 기록을 하고 있고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7.5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PI도 일단 3,900선을 잘 지켰다, 390불을 잘 지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394.6불에 위치하고 있으며 RSI가 42.56, CCI가 마이너스 82.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7.79%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DIA ETF도 마찬가지로 RSI가 38.75, CCI가 마이너스 100.38로 엊그제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CPI 발표 이후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서 QQQ, SPY, DIA 모두 이 RSI와 CCI가 모두 낮아진 수준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DIA ETF 같은 경우 CCI가 마이너스 100.38이고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5.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혹시라도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일어날 때마다 분할로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열심히 9월은 모아서 10월에 기업들의 실적을 기대해 볼 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레버리지를 모아가기에는 좋은 단계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수가 물론 이제 CPI 발표 이후 큰 폭으로 빠진 이후의 반등이었지만 그래도 연속해서 빠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뭐 애플과 테슬라가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